자, 이 장에서는 정전기 포텐셜, 정전기 필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이론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쿨롬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하의 분포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이론이다. 스태틱의 의미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임의의 어떤 좌표계의 중심점에서부터 R'이라고 하는 위치에 점전화 Q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럴 때 이 점전화가 이제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텐데 그 R이란 위치 벡터로 나타내는 내지는 이 점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쿨롬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일렉트릭 필드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그 방향으로의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것이 쿨롬의 법칙이죠. 그걸 이제 식으로 표시해 보면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제 방향 벡터를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이제 분자 하나 더 쓰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 빼기 R'이라는 벡터가 바로 다름 아닌 R 빼기 R' 이제 요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전하의 위치에서부터 관측하는 그 위치를 향하는 그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Q가 양수면 그 방향이고 Q가 음수면 그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어떤 Q라는 전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문자 Q로 표시된 이런 전하량을 갖는 입자가 점 P에 있었다. 그럼 그 입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자기 자신의 전하량을 곱하면 된다.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렉트로스태틱의 법칙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전하가 하나만 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전하가 여러 개가 있었다. 뭐 일반적으로 n개의 전하가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i번째 입자 위치라고 하고 전하를 만들어내는 입자. 그 다음에 이게 i번째 입자의 전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 이런 파라미터로 기술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하가 n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전하의 분포 때문에 R이라는 위치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다름 아닌 각각의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다 더하면 된다. 이게 이제 1장에서는 맥스웰의 방정식이 선형이다 뭐 이런 말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전기장은 그냥 다 이렇게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분포가 이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전하량을 갖는 전하가 어느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즉 아까는
각각의 전하의 위치와 각각의 전하의 전하량을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전하 밀도 함수를 가지고 기술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차지 덴서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덴서티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어떤 이런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 내가 미소 볼륨을 만들었으면 이제 요 안에 속하는 전하가 다름 아닌 전하 밀도 곱하기 그 미소 볼륨 엘리먼트. 이제 그걸 곱한 게 전하량이 되니까 따라서 부피에 대한 데는 미소 부피를 이제 나눈 그거는 이제 전하 밀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단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기 덧셈으로 표시된 저 파트를 적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서메이션 QI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공간상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의 전하 밀도. 여기까지가 서메이션 QI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해당 지오메트리컬한 인포메이션은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 분포 함수가 알려지면 우리가 이 적분식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그 전하 분포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전기장이 있으면 그 전기장이 이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씌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시간에 의존하는 필드면 저 뒤에 뭐가 따로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일렉트로스태틱 문제를 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의존성 있는 모든 항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쿨롬의 법칙으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를 바로 그냥 적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기서 봅시다. 자, 뭐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1/r이라고 하는 이런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취해보면 바로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레디언트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되죠?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자, R 방향, 얘는 R 방향으로는 거리로 미분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세타로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R로 나눠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방향, 그 경도 방향으로는 자, 요런 그 파이로 미분하는. 자, 이것이 그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표현식이죠. 자, 책의 노테이션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r이라고 하는 것은 R 의존성밖에 없으니까 세타와 파이 방향의 데리버티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R로 편미분해서 그냥 거기다 R 단위 벡터만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R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에 R 방향의 단위 벡터. 위아래다가 R을 곱해주면 R 3승분의 R 벡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미분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R 벡터에 대한 미분이다. 그레디언트. 그럼 이제 R 프라임은 상수니까 우리가 금방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게 잘 명확하지,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뭐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R 빼기 R 프라임을 대문자 R로 쓰면 지금 R 프라임은 상수예요. 편미분이니까. 그러면은
소문자 R 벡터에 대한 미분이나 대문자 R 벡터에 대한 미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럼 대문자 R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치환한 다음에 다시 R 빼기 R 프라임으로 치환을 하면 이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파트가 바로 우리가 쿨롬 법칙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기술할 때 바로 나온 바로 그 분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R 벡터의 방향, 상대 위치에 비례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서 썼던 뭐 전화 하나짜리부터 차근차근 한번 써볼까요? 싱글 차지에 대해서 자, 이거였으니까 얘는 다름 아닌 누구의 그레디언트냐면은 요거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전하 하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전하가 여러 개 있다. 아니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전하의 분포가 있다 그러면은 전하 밀도로 주어지는 전하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일렉트릭 필드가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서 이걸 뭐 자명한 결과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자동적으로 0이죠. 그레디언트의 컬은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항상 0이니까.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돌아가는 컴포넌트가 없다. 즉 점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컴포넌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컴포넌트는 없다. 이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물론 이제 R 벡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뭐였냐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자, 여기까지가 일렉트릭 필드였죠. 스칼라 포텐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그렇죠? 자, 여기다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게 다름 아닌 마이너스 이제 라플라시안이 되는 거죠. 라플라시안. 물론 이제 R 벡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 적분 변수는 R 프라임이고 차지 덴시티도 R 프라임이니까 얘네들은 미분 오퍼레이터하고 서로 이제 커뮤트하죠. 서로 커뮤트해서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가 쟤네들을 쑥 건너 들어갈 수 있고 자, 오직 이제 R의 의존성을 갖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R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분의 이제 요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챕터 1에서 이 1/R을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배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펑션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차지 덴서티에다가 3차원 디락 델타 펑션을 곱해서 다 적분해요. 그러면 이 델타 펑션에 여기 4파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하면은 그냥 R에서의 차지 덴서티가 나오고, 그래서 답은 결국 입실론 제로분의 차지 덴서티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렉트릭 그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가 하는 일은 이제 쿨럼의 법칙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낸다.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가 만족하는 미분방 정식을 가져다 주고 있네요. 그 미분방 정식이 어떤 형태냐?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방정식은, 요 관계식은 쿨럼의 법칙하고 이제 완전히 동등한 거예요. 이제 뭐 독자는 이제 이걸 쿨럼 법칙의 미분꼴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풀면 쿨럼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걸 계산하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또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공간에 임의의 어떤 폐곡면을 생각해 봅시다. 폐곡면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 안에 곡면 안에 사로잡힌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 부피가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은 이제 V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저 전체 이 다이버전스를 그 공간 안에서 부피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부피 적분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는 누구랑 똑같냐면은 이거랑 똑같고, 그럼 전하 밀도를 총 적분했으니까 걔는 뭐가 되냐면은 그 공간 안에 속해 있는 총 전하가 되는 거죠. 그 닫힌 폐곡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사용할 거예요.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란 건 뭐냐면 어떤 벡터를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서 공간 적분을 하면 그건 다름 아닌 그 다이버전스를 때려친 그 원래 오리지널 벡터의 면 적분과 똑같다. 자, 이게 되고, 이게 폐곡면이라는 뜻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붙이고요. 그 다음 표면, surface 표면을 이제 S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폐곡선을 뚫고 나오는 모든 일렉트릭 필드를 다 집어모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플럭스. 어떤 벡터를 면 벡터하고 내적한 것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불러요. 토탈 플럭스. 이게 뭐냐? 그 면 안에 둘러싸여 있는 총 전하량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때 그냥 쿨럼의 법칙을 써서 그냥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 학부 일반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전자의 시간에 보면은 쿨럼의 법칙보다 많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사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훨씬 더 쉽게 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사용은 이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대칭성들을 이제 쉽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그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쓰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니까 다름 아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은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분의 찰지 덴서티가 된다. 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문제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런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혹은 일렉트로스태틱 필드의 소스가 되는 전하 밀도가 필요한 거죠. 전하가 어디 있는지. 그럼 그 전하를 가지고 쿨롬의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던가, 아니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던가, 아니면은 일렉트로스태틱 이 필드 포텐셜이 만족하는 요 편미분 방정식을 풀던가. 그래서 요 편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시안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다. 이런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을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포화송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 일렉트로스태틱 문제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이런 전하의 분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전하의 분포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죠.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고, 이제 일렉트릭 필드와 이 전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쿨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와 이제 이 전하를 이 쿨롬의 법칙 이제 미분 형태로 쓴 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적절히 이제 변형을 하면 이게 가우스 법칙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수학적으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일렉트릭 필드는 스태틱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졌고요. 전하 분포가 전기장을 결정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 분포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걸 쓰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전하 분포와 일렉트로스태틱 이 포텐셜의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린 펑션이죠. 그린 펑션. 자, 그린 펑션이 뭐였냐면은, 자, 얘는 자, 이거고,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린 펑션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게 델타 펑션이 된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포화송 방정식의 해를 이제 그린 펑션과 전하 밀도의 곱의 적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렉트로스태틱 문제에서의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